안녕하세요. 전자자유시장 투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내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축은행 파산하면은 돈을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뭐 그 부분은 예금자 보호가 있으니까 저는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넘어서 내 돈이 묶일 수도 있다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축은행 사태 때도 실제로 원리금을 돌려받는데 평균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지금은 내 돈을 돌려받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 뭐 그런 거를 한번 예측을 해볼까 해요. 일단 카페에 질문글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OK저축은행에서 돈을 빼야 될까요? 예금자본은 받겠지만 받는데 시간 오래 걸린다고 들었는데, 생활비로 계속 쓰고 있는 돈이라서 잠금이 걸리면 곤란할 것 같은데, 부도나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바로 뺄 수 있나요? 뭐 옮기는 게 나을지 유지하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질문 게시판에 이런 글이 달렸어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제가 댓글을 달다가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조금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예. 일단은 OK저축은행이 이제 돈을 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 제 영상을 보셨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OK저축은행이 빌려준 대출금의 연체이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작년 9월 기준으로 공시를 열어보면은 부동산 PF 대출이 1조를 빌려주고 있고, 건설업이 6천억, 부동산업이 1조 6천억을 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총 3조 3천억 정도가 이제 대출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정상은 1조 2천억밖에 안 되고 요주의가 1조 9천억 정도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주의는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의 연체이율을 얘기하고, 고정은 3개월 이상, 회수는 3개월 이상부터 1년 미만, 추정 손실은 뭐 그 이상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빌려준 돈의 원리금이 연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주의 비율이 58% 정도 되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높아지지 않겠냐 해서 제가 작년에 이거를 처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유튜브 중에 요주의 갖고서 비율 따진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을 텐데, 아마 제가 처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축은행을 이제 저는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냥 제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이제 OK저축은행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시를 보면은 뭐 BIS는 10.81이고, 그 다음에 고정의 여신 비율은 진짜 7.98이었는데, 둘 다 기준이 8%가 기준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적정성 부분은 합격 커트라인에 딱 걸친 그런 거긴 한데, 아무래도 이 대출 채권의 건정성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OK저축은행에서 돈을 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면도 있지만, 최근에 또 이런 기사가 떴죠. OK저축은행에서 앞으로 파이낸셜 대부에 자산 양수를 한다는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좀 요약을 하자면, OK금융이 저축은행 인수 당시에 대부업을 청산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러시안 캐시죠. 러시안 캐시를 이제 청산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걸 2024년까지 청산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6개월 정도 앞당길 거다라는 기사였고, 거기에 따른 1조 원의 영업자산을 OK저축은행이 양수할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OK저축은행에 1조 원 정도가 수혈이 되겠죠. 그러면은 OK저축은행의 1조가 이제 수혈이 되니까 그럼 안전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소중한 돈이다 보니까 판단을 제가 뭐 안전합니다, 그냥 두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위험합니다, 빼세요 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냥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거 정도만 인지하시고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겠죠. 근데 요거 갖고는 이제 조금 부족하니까, 이거 너무 떠미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 이런 거 있어, 그냥 네가 선택해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요거 갖고는 조금 부족하니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했어요. 돈이 묶인다, 예금자 보호는 받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이 실제로 그렇게 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금보험공사의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이걸 연도별로 제가 조금 정리를 했는데, 2011년에 부산은행 계열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죠. 그래서 PF 대출이나 막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분식 회계를 한 게 가장 큰 문제였었죠. 그때 많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이때 원리금을 받는데 평균 5개월 이상 걸렸다고 해요. 이때도 예금자 보호는 다 됐습니다. 5천만 원 이하까지 넣었던 분들은 다 받았습니다. 이때 피해를 보신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후순위 채권을 예금인 줄 알고 그냥
은행원의 말을 믿고 그렇게 가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영업정지가 되고 평균 5개월 이상이 걸려서 돈을 받았어요. 근데 예금보험공사가 이 체계를 계속 유지를 한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꾸준하게 계속 디벨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2년 상반기에는 이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를 도입을 했어요. 도입 전에는 약 6개월 정도 예금 인출 등 금융거래를 중단을 시킨 다음에 6개월 정도 후에 영업 재개를 하는 그런 거였어요. 계약 이전을 해서 통해서. 근데 이거를 도입 후에는 예금 인출이나 금융거래는 계속하게 하고 여기서 재산실사나 인수자 물색을 한 다음에 금요일날 정지를 시키고 토일 지나서 월요일날 영업 재개를 통해서 이때 금융거래를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거다라고 이거를 도입을 했었어요. 도입을 했었고 2014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 발표를 했어요. 보도자료의 주제는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로 예금 인출을 위한 줄서기가 사라진다 였어요. 그래서 2014년 7월인데 예보에서 96년 설립 이래 12년 상반기까지 125개의 부실저축은행을 구조조정했는데 영업정지를 정지한 후에 6개월에 걸쳐서 3자 등 매각을 통한 방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예금자 불편이 초래되고 대규모 예금 인출이 우려 등 불안 요인이 내재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애 요인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12년 하반기부터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 방식을 도입을 한 거죠. 이거를 통해서 토마토 이저축은행 등 총 10개사를 정리를 한 거예요.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금요일 영업 종료 후에 영업을 정지하고 월요일 영업을 개시한 거죠. 이거를 실제로 이제 시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의 뱅크런 공포가 있을 때는 은행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거를 개선하다 보니까 차분한 영업 정지로 해서 이렇게 은행에 사람이 없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보도 자료였었어요. 이게 2014년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2015년에 앞으로도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라는 거를 또 발표를 해요. 12년 하반기 이후에 총 11개의 저축은행을 금융거래 중단 없이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보험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고 여기에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금자보호법상 2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금요일에 업무 종료시키고 주말 동안 청산한 다음에 영업일인 월요일에 보험금을 지급했었다. 그래서 조속하고 신속하게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다. 이거는 최근 국제예금보험기구가 보험금 지급기한으로 권고하고 있는 7일보다 단축된 기간 내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고 2015년에 이렇게 또 보도자료를 냈죠. 그리고 나서 2016년 11월에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돼도 7일 이내에 돈을 찾을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를 해요. 이게 뭐냐면 자체적으로 전산을 사용하는 저축은행이 같은 경우에 뱅크런 등으로 갑작스럽게 영업정지가 될 경우에는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전산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 예금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체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산체계를 바로 잡자 해가지고 전산체계를 구축을 한 거예요. 전 저축은행 전사하고 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전산체계를 구축을 해서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 뱅크런이 발생하더라도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금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했고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저축은행에 한해서죠. 예. 그러니까 이미 2016년도에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돼도 우리는 7일 이내에 돈 줄 수 있어. 이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기획조정부에서 이제 제도 개선을 방안을 발표를 했죠. 현행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시한을 2개월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걸 개선을 해서 금융회사별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을 감안해서 구체적 지급 시한을 영업인가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로 시행령에 명시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도 말에 예금보험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걸 시행령에 명시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했고 그 사이에는 이렇게 특별한 보도자료가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쭉 살펴보니까 특별한 건 없었고 2023년 1월에 그 보도자료를 또 하나 냈죠. 그래서 금융회사의 일시적 유동수성 위기에 대비해서 사전적 예방적 지원 체계인 금융안전개정의 법제화 및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금융안전개정 입법 지원 TF를 태스크포스죠.
입법 지원 TF를 설치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부실금융회사에 대해서 정리 기능을 이렇게 총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신설했고 선제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예. 이런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러니하게도 3월 19일 날 이제 SVB가 파산을 했죠. 이제 미국 은행이긴 하지만 SV 파산했는데 예금한 돈을 이제 월요일 날 다 찾았어요. 금요일 날 파산 선고 내고 토요일 일요일 날 정리하고 월요일 날 돈을 다 찾게 했다. 이게 바로 이제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를 도입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도입한 게 선진국에선 이렇게 한다더라 해가지고 그거를 차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배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금액 정도는 한 7영업일 이내에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예전처럼 뭐 가지급금을 미리 주고 6개월 뒤에 원리금을 주고 뭐 이런 시스템이 지금은 아니고 많이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렇게 대인 분들이 뭐 커뮤니티에다가 6개월 걸렸어요, 8개월 걸렸어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경향이 있고 저조차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거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저도 저축은행에 돈이 좀 꽤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진짜 맞는 말이 뭔지 한번 걸러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현행으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는 걸 좀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걸 다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겠죠. 예,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겠지만 그런 선택을 내리기 전까지 참고가 될 만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